네, 10시 맞죠? 10시 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3월 되니까 제가 좀 일이 생겼어요. 예, 일이 여기저기서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스케줄을 이리저리 좀 바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에게도 편하고 저도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인지 그거 조금 더 진행해 보면서 조정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랜덤 세 단어. 어딨지? 자, 잠시만요. 오늘 랜덤 세 단어 화스리 워즈는 로마 바티칸을 찍어봤습니다. 저 뉴스를 안 보고 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황님이 큰 고비가 있으시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티칸 한번 찍어봤고요. 화스리 워즈 보니까 보온병, 보온병, 레몬, 경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쓰시기 어떠셨어요? 세 단어? 저도 보온병, 레몬 여기까지는 쉬워요. 레몬차 얘기하면 보온병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경도가 좀 어려워서 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넣는지, 어떻게 이 세 단어로 쓰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제일 먼저 보내주신 김혜정 작가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풍요로움이 묻어나고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는 풍부한 먹거리로 넘쳐나는 식욕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체중을 늘어나게 하는 좋지 않은 점도 있다. 길거리 음식이 떡볶이, 순대, 어묵, 배달 음식인 피자, 치킨 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먹을 때는 좋지만 늘어나는 뱃살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게 두렵다. 오늘은 몇 킬로그램일까? 체지방 측정을 하면 경도 비만, 비만, 고도 비만으로 나뉘는데 그래도 경도 비만은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지. 레몬이라는 식재료는 노랗고 동그란 것이 참 예쁘기도 하다. 세척을 잘 해서 슬라이드 썰기로 생수에 담궜다가 몇 시간이 지난 후 물로 마셔보자. 추운 겨울에는 보온병에 따뜻하게 담아서 한 모금씩 마시면 몸속에 있는 지방을 쏙 빠지게 만드는 상큼함을 느끼게 한다. 맛있는 음식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 좋은 음식을 먹는 식습관을 길들여서 즐거운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 보자. 네, 잘 써주셨고요. 중간에 그냥 음식 얘기만 나오는데 저도 지금 군침이. 제가 요즘 식생활도 조금 바뀌어서 제가 하루 두 끼 먹거든요. 아침은 잘 안 먹어요. 보통 점심 먹고 제가 저녁을 먹는데 점심 12시, 1시쯤 먹고 저녁을 5시쯤 먹어요. 5시, 6시? 늦으면 6시. 너무 일찍 먹죠. 시골 살다 보니까 해 뜰 때 뭘 다 하려고 하고 일찍 자버리니까 저녁도 좀 일찍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공복이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순대, 어묵, 피자, 치킨 단어만 봐도 이가에 김혜정 작가님 말처럼 미소가 번집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 문제도 저도 항상 해야 되는 다이어트 고민입니다. 자, 그런 생각. 그리고 레몬이란 식재료 표현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배고프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한승희 작가님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레몬에 관심이 많았다. 홈쇼핑을 틀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건강방송에서 레몬에 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었다. 특히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다이어트에 좋다는 거다. 레몬수를 먹으면 살이 많이 빠진다는 한마디가 마음에 콕 박혔다. 나는 사실 레몬을 못 먹는 체질이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어느 한의사 선생님의 말이 묘하게 설득이 되었다. 레몬수의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이 콜라, 사이다, 햄버거 같은 정크푸드는 잘 먹는다. 그게 사실 훨씬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런 걸 먹으면서도 걱정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서 레몬수는 부작용을 걱정한다. 그게 참 우습다. 부작용을 걱정하지 말고 드셔봐라. 그런 정크푸드보다 몸에 훨씬 좋을 거다.
이 말에 설득이 되어 레몬을 바로 주문했다. 레몬을 껍질까지 먹어야 해서 온갖 걸로 세척을 다 했다. 세척하면서 기운이 좀 빠졌지만 그래도 살이 쪽 빠져서 예뻐질 생각으로 무사히 세척을 하고 잘라서 드디어 물병에 레몬을 넣었다. 드디어 레몬수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들떴다. 드라마틱한 결과를 예상하며 물병과 보온병에 가득가득 담았다. 들고 다니면서 먹으려고 보온병에까지 담았다. 하루 종일 틈틈이 레몬수를 먹었다. 이틀 정도 먹었는데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계속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멈추었다. 알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결과는 참혹했다. 며칠 동안 메스꺼운 속을 달래려고 고생하면서 나를 자책하기 시작했다. 운동하기 싫어서 레몬수로 살을 좀 편하게 빼보려고 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경도 비만에서 좀 탈출해 보기를 기대한다. 네. 와, 공감이 가는 글이죠. 한승희 작가님도 제가 이제 글색을 조금 파악했어요. 글풍을 굉장히 편하게 써주세요.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문장도 긴 문장, 짧은 문장 다 조화롭게 이렇게 잘 써주시고, 제일 큰 특징은 공감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세요. 그래서 한승희 작가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저도 나도 그 생각한 적이 있어. 이런 공감 포인트가 큰 장점인 글입니다. 여기서도 잘 나타나 있었어요. 경도라는 단어가 있어서 지금 경도비만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구나. 그 김혜정 작가님도 경도비만 얘기가 맞아요. 경도라는 단어가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김영신 작가님. 공습경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레몬티를 마시고 있던 영수는 깜짝 놀랐다. 뜬금없는 경보 사이렌이 울렸기 때문이다. 놀란 마음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리고 서둘러 TV를 켰다. 뉴스 속보가 방영되고 있었다. 오늘 새벽 북방 한계성을 넘어 위도 37, 경도 124 인근으로 원인 불명의 미사일이 쏘아 올려져 바닷가와 인근 주택을 폭파시켰다. 그래서 남은 섬 마을 사람들은 빠른 대피를 하라는 속보였다. 주민들은 전쟁이라도 터진 줄 알고 혼비백산하며 부랴부랴 피난길에 올랐다. 육지에서 파견된 군경과 배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초토화된 마을을 기자나 드론 카메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소식을 들었다. 큰 사건이 터진 한 달 뒤 한두 명씩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 돌아왔다. 정부와 주변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삶의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돌아오고 있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묘수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 국회의원은 기자와 함께 섬을 방문했다. 폐허의 실상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쳤다. 폭파된 집의 잔해 속에 미사일과 같은 물체를 발견한 국회의원은 이것 보십시오. 아직 폭파되지 않은 미사일이 있습니다. 위험하니 피하십시오. 소리쳤다. 그리고 카메라맨을 불러 찍게 들이밀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지지 않은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보온병이었다. 있었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제가 그 글 보내주시면 제가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처음으로 읽어요. 그리고 뭐 단톡방에 공유 주시면 제가 확인만 체크만 하고 지금 저도 처음 자세히 읽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주실 때 제가 한번 훑기는 해요. 정독은 안 하고 쭉 훑으면서 이제 좀 뭐랄까 그러니까 RPG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어떤 젠더의 색채가 조금 선을 넘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리는데, 저도 이거 처음에 쭉 보다가 국회의원 단어가 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고, 어찌 보면은 이게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써주신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리얼한 픽션일 수도 있죠. 무슨 영화라든지 뭐 강철비 같은 뭐 이런 웹툰이라든지 그것도 현실 기반의 지극히 현실 기반으로 픽션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 RPG, Religion, Politics, Gender, 그 RPG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제가 가급적 이 온라인 모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이런 글은 최대한 배제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유튜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 오래 하려면 유튜브 안에서 RPG는 최대한 제거하고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어떤 뭐 정치적, 종교적, 젠더적인 글이라든지 언행은 보면은 이성보다 감성이 항상 앞서.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주장을 하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있어. 그래서 뭔가 글이 과격해. 글이나 발언이 선을 넘어서 과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글쓰기 연습할 때는 그런 걸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신 작가님 글이 그 선을 넘은 건 아니에요. 이건 딱 그 절묘한 선을 맞췄고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예전에 이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또 이런 글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을 쓰게 되는데 한 10여 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쿡TV 같은 거 처음 나올 때 야구 해설할 때 편파 중계 이거 한때 유행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하나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야구 해설 같은 경우는 해설진이 그 아나운서라고 해설진이 딱 중간에 입장에서 그 경기를 중계해 주잖아요. 근데 편파 중계는 뭐죠? 일부러 한쪽 편에 서는 거야. 롯데면 롯데, 기아면 기아 한쪽 편에 서서 우리 팀 잘했어 그럼 막 환호하고 우리 팀이 졌어 막 이러면서 그런 편파 중계가 한때 유행이었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안 봐서. 근데 이게 대표적인 그거예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설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상업적으로 잘 풀어낸 건 저는 이런 야구의 편파 중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팅 하는 데서 좀 그래도 경계심을 보고, 뭐 유튜브든 글쓰기든 뭐 어디 문학계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 선을 두고 거리를 두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 거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경도를 어디서 썼는지 잘 찾아보세요. 1년에 서너 번 목이 심하게 잠긴다. 처음에는 목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도 가봤지만 원인 불명이란다. 선천적으로 성대가 약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정도라는 진단을 받아왔다. 목을 자주 사용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들었다. 강의를 하고 목을 자주 사용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용각산이나 목캔디, 리콜라 같은 목과 관련된 제품들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나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우리 모임에 참석하던 분들 중 한 분께서 레몬청을 추천해 주셨다. 처음에는 레몬청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겠거니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 큰 유리병에 들어있는 레몬청을 사놓았고 이걸 다 먹어보자는 심산으로 매일 차를 타 마셨다.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고 출장이나 외부 강연이 있을 때면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사 먹던 내가 환경도 생각할 겸 해서 보온병에 레몬차를 타서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한 병의 레몬청을 다 먹어갈 때쯤 목이 심하게 잠기는 게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덕분에 다시 목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저 지금 목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레몬청만은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생활하는 환경도 바뀌었고 일하는 것도 제가 정말 목이 막 잠길 때는 그 동영상 촬영이 아니라 계속 하루에 학교 한두 군데씩 나가서 현장 강의할 때였거든요. 그때 진짜 목이 막 잠기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계속 기침만 하고 이래서 난감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어요. 물론 레몬청도 마셨지만 지금은 하루에 학교 두세 군씩 나가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온라인 촬영하거나 이런 업무가 조금 더 많아져서 그렇지만 그래도 덕을 봤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고요. 저는 저도 경도라는 걸 저는 위도 경도 막 이런 거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아까 어디지? 김영신 작가님이 아마 이 위도 경도 얘기를 하려고 미사일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레몬하고 경도를 같이 넣기가 참 힘들어서 저는 중간에 내가 환경도 생각할 겸 해서 앞에 환자를 붙여가지고 환경도라는 단어를 네,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넣어봤어요. 네, 뭐 어떻게든 이렇게 세 단어를 집어 넣으셔도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단어를 세 단어인데 두 단어는 알겠어, 내가 너무 쉬워, 이건 넣을 수 있겠어. 근데 마지막 한 단어가 도대체 저걸 어떻게 넣지, 이럴 경우는 약간 팁, 뭐 편법, 팁이죠. 편법보다는 우리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단어는 다 넣었는데 장미라는 단어는 못 넣겠어. 이거 어떻게 넣지? 그러면 등장인물 중에 사람 이름 한 명을 장미로 넣으세요. 아니면은 뭐 동물 이름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장소를 해도 되고, 그렇게라도 쓸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써 보시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보내주신 세 분, 김혜정 작가님, 한승희 작가님, 김영신 작가님 글 읽어봤고 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거 글까지 4개 읽었고요. 이제 3월 되니까 제 일도 이제 레귤러하고 뭔가 이게 루틴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이 온라인 모임도 조금 안정적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3월 11일이 될 거예요. 네, 다음 주 11일을 오전 10시에 제가 공지 드리고 그 다음날 3월 12일 10시에 마감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자연스럽게 글쓰기, 내일 공지는 제가 저녁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는 저녁에서 저녁, 세 단어는 아침에서 아침. 물론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 기간 안에만 마무리하시면 되시는데 아무래도 마감날 조금 글 쓰는 동기가 부여되죠. 자, 그래서 뭐 3월 되니까 또 새 출발한다 로 참석해 주시면 되시고, 저는 이거 마치고 바로 또 근황 토크 찍어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